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이제 지난번 편에 저희가 이제 예초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포사이클 예초기, 투사이클 예초기, LPG 예초기, 그리고 충전 예초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편에는 이제 그 네 가지들을 하나씩 제가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직접 열어서 조립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작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작동을 하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편은 혼다 예초기, 포사이클 예초기, 포사이클 예초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혼다 예초기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를 열면은, 자, 이렇게 엔진이 나오고요. 이제 그리고 기타 부속품들은 여기 보시면 기본 날이 한 장 들어있고, 그리고 날을 보호해주는 커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예초기는 한 손으로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손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명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케이블 타이 2개 정도, 그리고 육각 렌치, 그리고 예초기 날을 갈아 끼울 때 쓸 수 있도록 요 렌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품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제 예초기를 받으시면은 이제 요새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사실 거예요, 예초기들을.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 가서 가는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셨을 건데, 사실 사신 분들이 이제 보통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인터넷으로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갖고 와서 바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어지는, 아니면 조립이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설명서를 보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 과장처럼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자, 혼다 예초기를 조립하는 방법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예초기를 떡하니 받았는데 조립하려고 보니까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는 딱 봐도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로. 딱딱한 재질이죠. 딱딱한 재질. 자, 이거 고무예요, 고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죠. 플렉시블 샤프트인데, 이 플렉시블 샤프트를 가장 먼저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순서가 앞뒤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그래도 끝까지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플렉시블 샤프트가 있는데 항상 이 마개가 있어요. 양쪽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 있고요. 딱 이렇게 두 쪽 다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차이가 나는 게, 한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리 이렇게 돌려봐도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포사이클 예초기, 혼다 예초기 똑같습니다. 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일단 엔진에다가 갖다 넣어야 돼요. 자, 어떻게 넣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엔진에 이렇게 항상 똑딱이가 있는데, 이 똑딱이를 한번 들어보시면 스프링이 달려서 저절로 내려가요. 여기에다가 이 구멍 홈을 맞춰서 삽입을 해서 찰카닥 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체결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체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구멍을 일자로 맞추신 다음에 밀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살짝씩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찰칵. 자, 다시 한번 빠져있다고 생각했을 때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들고 밀어 넣은 다음에 나와서 바로 꽂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돼요. 그러면 찰칵거렸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 30%는 진행했어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안에 있는 샤프트가 튀어나와 있는지 안 튀어나와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튀어나왔다는 말은 제대로 결합이 안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 1차적인 부분을 결합한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요 안에 있는 플렉시블 샤프트, 안에 있는 샤프트, 이게 튀어나왔느냐 아니면 제대로 들어갔느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그냥 손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어주셔야지만 제대로 장착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 두 개가 남는데, 딱 봐도, 딱 봐도, 요게 이제 예초기 날이 장착되어지는 마지막 하대 부분이거든요. 샤프트, 마지막 3단 샤프트. 맨 밑에 부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체결을 하셔야 되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 연결대에는 항상 공통점이 레바가 있어요. 레바. 이렇게 레바. 이 레바에 있는 부분을 가진 녀석의 이 샤프트를 그 다음에 연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놔두고요. 물론 이 가운데 부분을 두 개를 먼저 체결하고 나서 이 부분을 체결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체결하고 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체결해도 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과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부분을 엔진에다가 먼저 체결을 한 다음에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항상 조금 어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혼다 예초기가 똑같습니다. 이 레바를 열어야 돼요. 플라스틱 레바를 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에 제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에 꼭 이렇게 원터치 클립처럼 누르는 게 있거든요. 누르는 거 눌러서 당기면 빠져요. 근데 이 빠지는 원리를 이렇게 그냥 당겨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밑에도 또 이렇게 보면 요 두 개 홈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착할 때도 밑에서 걸고 나서 위로 밀어줘야 되고요. 이걸 열 때도 위에를 눌러서 위에가 열렸다고 해서 확 당기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부러지면 또 돈이 들어가요. 자, 위에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열렸다면 밑으로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그냥 당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플라스틱 커버를 여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열면은 이제 기계를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조금 그나마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초보다, 나는 지금 처음 만진다 그러면 좀 헷갈려요. 이제 잘 봐요. 자, 일단 요거는 따까리 떼고요. 상표. 일단은 이제 요 두 가지의 전극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 때, 그리고 시동이 걸려는 걸 끄는 스위치, 이 온오프를 작동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이렇게 순놈, 암놈이 있고요. 이 반대쪽에도 순놈, 암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순놈은 반대쪽 암놈에 꽂으면 되고요. 이쪽 암놈은 반대쪽 순놈에 꽂으면 돼요. 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순놈이기 때문에 암놈에다 꽂겠습니다. 자, 꼽을 때도 그냥 대충 꼽기보다는 이렇게 좀 야무지게 끝까지 쭉 밀어줘서 탁 걸리는 느낌 날도록 밀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악셀에다가 당겨지는 이 와이어인데요.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초기마다 다른데, 이 과장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되지만, 이렇게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 두 개의 간격을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좀 잘 잡아주세요, 감독님. 여기 보시면 요 은색 요 돌아가는 이 일자 드라이브를 꽂아서 꼭 돌릴 수 있을 법한 요 똑딱이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 아래쪽과 위쪽이 둘 다 있는데,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쪽이 있어요. 돌리면, 자, 반대쪽은 이렇게 구멍이 좁고요. 반대쪽은 구멍이 엄청나게 동그랗게 크게 나 있는 게 있어요. 이 크게 나 있는 부분이 지금 이걸 카메라를 이렇게 비쳤을 때 이 위쪽으로 가도록 향해 놔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위쪽에 놔뒀죠. 자, 이제 이 레바에 거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요 톡 튀어나와 있는 와이어의 끝부분은 이렇게 굵게 되어 있는데, 이 굵은 부분이 여기 지금 은색 여기 걸려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거느냐, 이 목 부분 얇은 와이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위에 머리 부분이 향하는 쪽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보시면 한쪽은 구멍이 크고 한쪽은 구멍이 작아요. 이 구멍이 큰 쪽을 향하도록 해서 꽂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탈칵 걸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걸어주면은 이게 체결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요 두 가지의 넛들을 쪼아서 체결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혹시나 이 두 가지의 간격은 지금 임의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샀는데 볼트가 막말로 이렇게 지금 두 개가 간격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꼽아란다. 그래서 열었어.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지금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백발백중 그냥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렇게 체결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은, 잘 봐요. 자, 여기서 뺐다. 올라갔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위로 다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게 없을 때는 시동이 걸려 있어도 공회전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셀레러를 하나도 당기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순간에, 당겨서 고정되는 순간에 시동을 걸면 날이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간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잘 봐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제가 시동을 걸어버리면 악셀에다가 당겨져 있는 상황이랑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두 가지 너트가 있었을 경우 항상 요 밑에 있는 너트를 풀어서 이렇게 맨 밑으로 내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 공간을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 위로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와이어가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쪼아주시면 이제 요 상태는 시동을 걸더라도 공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악셀에다가 안 당겨져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요 정도만 맞췄으면 지금 예초기 조립은 거의 반 이상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아까 전에 다시 요 카바를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덮어줄 때는 요 밑에 두 개 구멍, 요거 두 개를 먼저 거시고, 밑에서 거시고 위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두 개 구멍이 있습니다. 거시고 위로 밀어서 찰칵. 요렇게 하시면 이제 큰 거는 좀 지나갔어요. 거의 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레바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중간 레바를 연결할 때는, 자, 웬만하면은 충전 드릴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공구로도 다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풀 게 지금 많아 보이는데 어느 걸 풀어야 될지 또 모르실 거예요. 제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여기에 구멍이 삽입이 되어지는데, 이 삽입이 되어지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녀석은 요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딱 여기서 요까지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깊이가 요거 두 개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볼트를 푸셔서 먼저 풀어야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주시고요. 풀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레버를 꽂아야 돼요. 자, 꼽아서. 꽂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아까 전에 풀었던 자리에다가 다시 꼽아서 쪼아줘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시동을 걸어서 작동하다 보면 진동이 진동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하게 쪼으면 풀릴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꽉 쪼아주시는 게 좋아요. 꽉. 이렇게 꽉 쪼으시면 그 다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처음에 플렉시블 샤프트와 이 중간 샤프트가 이렇게 돌아가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꼽았는 간격이라든가 이 잠갔는 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장착하고 나셔서 해야 될 사항은 이 플렉시블 샤프트와 이 중간 샤프트를 두 개를 잡으시고 비틀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면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 이게 안 돌아가고 고정이 돼버리면 이렇게 따라갈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게 돌아가야지만 작업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면 2차까지 성공. 자, 이제 마지막 맨 밑에 날을 다는 마지막 샤프트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 이 샤프트에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은 요것도 또 구멍이 있어요. 이게 또 끼야란 말이거든요, 구멍을.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풀 수 있는 레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저기 엔진 처음에 체결하듯이 스프링이 달려서 이렇게 당겨지는 원터치 레버가 있어요. 요 구멍과 이 원터치 레버를 평행으로 맞춘 다음에 당기면서 밀어 넣어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찰칵 걸렸는 거거든요. 걸리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은 이 부분을 꼭 잠가줘야 돼요. 이걸 꼭 잠가줘야지만 이 샤프트와 이 샤프트 사이에 간격을 최소화해줘요. 그래서 진동이 오더라도 진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풀려버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풀려버리면 진동이 왔을 때 굉장히 샤프트가 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열려있을 때, 그리고 제가 나중에 날을 꽂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날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똑같이 작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진동이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체결을 했다면 이 부분을 항상 야무지게 꽉 조아 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쪽 조립이 다 됐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장착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 80%까지 다 왔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거기도 하고 재밌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처음에 샤프트, 플렉시블 샤프트와 그 다음 샤프트를 연결할 때 이 육각 렌치를 썼었잖아요. 이 육각 렌치를 또 써야 되거든요. 자, 모든 예초기에 날을 꽂을 때 이 예초기 맨 밑에 기어 뭉치 부분에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의 역할은 이 육각 렌치를 넣어서 날을 풀고 날을 잠글 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나 그라인더 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날을 풀고 쪼을 때 이렇게 고정 장치가 없으면 계속 헛돌기 때문에 풀거나 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초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너트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너트를 풀 때는 아까 전에 또 들어있었던 이 핸드 소켓으로 자 이렇게 탁 걸었죠. 이렇게 탁 걸이면 이제 고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왼쪽으로 돌리면 계속 잠겨요. 원래 푸는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원래 푸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잠겨요. 예초기는. 그래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원래 일반적으로 잠그는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이 볼트가 풀립니다. 너트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 풀린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푸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너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바리가 있고, 그리고 이 와샤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전부 다 빼셔야 돼요. 자, 빼고 이제 날을 꽂아야 되는데 이 날을 꽂을 때 더 중요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 이 맨 밑에 판과 그 위에 이 동그라미 이 원형과의 이 갭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딱 두께가 이 날이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팽팽해지는 이 정도 두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꽂을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꼭 이렇게 꽂고 이게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꽂을 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살짝만 이렇게 비틀어져도 시동을 걸어서 악셀레러를 올려버리면 굉장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작업의 능률도 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이렇게 딱 홈에 맞춰서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와샤. 자, 와샤를 꽂을 때는 이 와샤를 딱 이제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딱 눈앞에서 본다면 분명히 한쪽이 배불뚝이에요. 한쪽이 이렇게 라운드를 져서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위쪽이 향하도록 오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 편편한 부분이 체결되는 쪽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이 종바리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너트. 자, 반대로 쪼아야 된다는 거. 자, 왼쪽으로 돌려야지 잠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어느 정도 꽉 쪼아 주시는 게 좋겠죠. 이것도 날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고 렌치는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날 장착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이 정도 왔으면 한 85%, 한 90%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바 같은 경우는 이 T자로 생긴 이 핸드 소켓 달린 복사발 렌치가 밑에는 또 드라이버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드라이버로 이걸 푸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뺐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 뺐을 때 제가 지금 뭐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자, 안에 반대에 이제 볼트가 들어왔을 때 볼트의 나사선을 꼽히도록 해주는 이 볼트 앞 나사선이 나 있는 이 홈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 구멍에 보시면 이렇게 딱 수평을 이대로 일체형을 시켜 주셔야지만 나중에 이걸 체결하고 꼽았을 때 꽂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삐뚤하게 되면은 또 이 볼트가 안 꽂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걸 하실 때는 요 레버 날을 세로로 돌려서 간격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앞으로 오면은 이 날이 여기에 부딪혀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일자로 돌리신 다음에 대략적인 간격을 보시고 놔봐요. 이렇게 한 요 정도, 보통 요 정도 옆에서 보셨을 때 요 정도 하면은 날이 돌아도 데이지도 않고 풀이나 잔디나 이런 이물질들이 일로 다 튀어서 막아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안전 카바를 장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달아야 하는데,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풀어야 돼요. 드라이버로 풀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체결할 때 임의로 꽉 조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조아놔서 걸쳐만 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은 다음에 마무리 꽉 조아 놓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매시고 전부 다 장착된 상태에서 한번 잡아 보셔야지 이 위치가 이 밑에가 나은지 이 위에가 나은지 사람 체형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가 있도록 제가 아까 전에 꽉 안 조아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어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보시는 제스처를 취해 보면은 이 위치가 나는 어디가 편하겠다라는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로 이동을 하셔서 꽉 조으면 이제 이 지금 예초기는 내 몸에 최적화를 시켜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도 달았고 카바도 달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 남아있는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야 될 차례인데,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엔진에서 바로 연결된 플렉시블 샤프트 옆을 보시면 이제 아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스위치를 역할을 하는 요 이제 전극을 두 개를 너덜너덜 거리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결합하라고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플렉시블 샤프트 기준으로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위쪽에 하나 이 정도로 장착을 해주시면 사용하는데 거슬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체결해 주시면 됐고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일단은 시동 걸기 전까지 조립은 완벽하게 다 됐는 거예요. 완벽 조립은 완벽하게 다 됐고, 이제 시동을 걸어 봐야 되는데, 자, 시동을 걸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자, 이 포사이클 같은 경우는 휘발유를 넣는 구멍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회색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주입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엔진 오일 넣는 곳 그리고 휘발유를 넣는 곳,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봐 드릴 텐데, 일단은 휘발유를 먼저 주입을 하고요. 자, 포사이클 같은 경우는 순수 휘발유만 넣어야 되지, 혹시나 섞어놓은 휘발유, 엔진 오일과 휘발유를 섞어놓은 걸 넣게 됐을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순수 휘발유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뚜껑을 꼭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는 엔진 오일을 넣어 줘야 되거든요. 엔진 오일. 자,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엔진 오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자, 이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구분하는 방식은 뭐 가장 좋은 게 뭐 4T라고 적혀 있으면 제일 좋겠죠. 4T. 근데 4T라고 안 적혀 있는 경우는 색깔이 갈색이라면 무조건 포사이클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색. 휘발유용 갈색 엔진 오일을 사신다면 이 지금 포사이클 예초기에 적합한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엔진 오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을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혼다 HOA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 이제 어디서 조립됐느냐에 따라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그래도 무조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엔진 오일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엔진이 달라붙는 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엔진 오일 주유구를 열어서 엔진 오일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엔진 오일이 안 들어있다는 확인이 됐다면 엔진 오일을 주입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혹시나 많이 넣게 되면은 헛도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출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웬만하면은 딱 적당하게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부분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 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걸어 볼 텐데, 자, 시동 거는 방법도 잘 봐주세요. 자, 휘발유를 넣었고 엔진 오일도 적당하게 넣었으면 이제 시동을 걸 차례인데, 시동을 걸기 전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뽁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뽁뽁이를 몇 번 누르시게 되면은 자, 휘발유가 찬 게 보이죠. 휘발유가 차서 이 관까지 휘발유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시동 걸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초크 레버인데, 이제 내리시면은 초크 레버가 열리는 거고 올리시면 닫히는 건데, 초크 레버를 올렸을 경우에는 안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굉장히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을 굉장히 크게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닫아 놓으면. 그리고 열어 놓으면은 폭발은 약하지만 이제 내려가 있어야지만 시동이 걸려 있게 되고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올라가 있으면은 폭발만 크지 닫아 놨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은 안 됩니다. 바로 시동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 초크 레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시동을 만약에 지금 이 새 제품 같이 처음 거는 경우에는 이 초크 레버를 올려서 차단시키고 폭발을 굉장히 크게 일으켜서 일단 스파크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초크 레버를 올리신 상태고, 그리고 뽁뽁이 눌러놨고 확인이 되면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 2번, 3번 정도 당기면 스파크가 터지면서 시동이 딱 걸리려는 소리가 나요. 자, 자, 벌써 났죠?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면 이제 나는 시동이 걸리겠다, 나는 시동 걸릴 준비가 됐다, 걸어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초크 레버를 내려서 열고 걸면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시동을 거는데, 이제 시동을 거실 때 한 번 더 또 주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이제 만약에 지금 한창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잠깐 쉬어야 돼서 이렇게 꺼놓는 상태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오늘 지금 처음으로 예초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시동을 걸고 한 1분, 만약에 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라면 담배 한 개 피실 정도의 시간만큼은 꼭 예열을 시키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악셀레라터를 당겨버리면 엔진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예초기의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혼다 예초기 포사이클 예초기를 제가 꺼내서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장착을 하고, 그리고 시동 거는 방법까지 보여드렸거든요. 요 정도만 보셔도 이제 혼다 예초기를 혹시나 샀다, 아니면 어디서 받았다, 구매했다 해서 하시더라도 혼자 조립하시고 시동 거는까지 가능할 거예요. 이제 혼다 포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얼추 다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건 좋은데, 이제 쓰시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초 작업이 끝났다는 가정이 들어가면은, 포사이클 예초기 같은 경우는 휘발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순수 휘발유만 넣었잖아요. 휘발유만 다 빼주고 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걸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호스나 이런 데 남아있는 휘발유가 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악셀레라터를 올려서 저절로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서 연료를 모두 태워주셔야 돼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엔진 오일은 빼주셔도 좋지만 안 빼주셔도 크게 무방은 해요. 1년 정도는. 만약에 오래 썼는데 내년까지 엔진 오일을 안 빼더라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빼주는 게 더 낫다는 거. 빼주고 내년에 쓸 때 또 깨끗한 엔진 오일을 주입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혼다 예초기 포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은 또 이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 혹시나 지금 내일 써야 된다, 아니면 모레 써야 된다 해서 휘발유랑 엔진 오일이 들어있는 상태로 보관할 때는 항상 딱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혹시나
이제 혼다 예초기를 구매하셨더라도 하나도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이제 조립해서 시동 거는까지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혼다 예초기에 대한 설명과 조립 방법, 그리고 조립하고 사용하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편에는 제가 이제 또 투사이클에 대해서 지금처럼 똑같은 순서로 조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시동 거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 그 편을 제가 또 다음 편에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만약에 투사이클을 구매하셨다면 다음 편을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투사이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편은 포사이클 설명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